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볼츠만 솔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볼츠만 솔버와 관련된 내용은 몇 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1번 제목을 붙였습니다. 계산 전자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단자 전류를 계산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모스펫 같은 경우에 게이트 전압을 0.7V를 걸었다. 드레인 전압을 0.7V를 걸었다. 드레인 전류는 얼마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나 홀들이 움직이는 이런 수송 현상을 풀면 전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전자나 홀들이 바로 양자역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자전송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양자전송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전자나 홀들의 이동을 기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세미클래시칼한 준고전적인 수송 이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자나 홀과 같은 차지드 캐리어들을 마치 준고전적인 입자처럼 생각을 해서요. 거기에 위치와 그리고 운동량을 한 번에 잘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입자처럼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마치 퀀텀 트랜스포트에 비해서 양자 전송에 비해서 이것이 아주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세미클래시칼한 트랜스포트 준고전적인 수송 이론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에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은 운동량 공간이 2차원으로 한정지어진 케이스를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2차원 전자기체를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주로 다루었던 더블 게이트 모스펫에서 나타나게 되는 전자기체들, 이런 것들이 2차원 전자기체가 되겠죠. 혹은 그 옛날에 사용되었던 플래너 모스펫 같은 경우에도 2차원 전자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2차원 물질이라고 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핀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다른 많은 물질들이요. 이 경우에도 전자의 운동은 그 2차원 판상에 있는 플레인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차원 전자기체로 묘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전자원 기체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운동량 공간을 가지거나 혹은 나노와이어나 나노쉿 같이 1차원 전자 기체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차원이 다른 운동량 공간의 차원만 달라지게 해서 유사한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고전적인 수송 이론에서 지배방 정식을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볼츠만 방정식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런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F가 바로 분포함수가 되고요. 이 분포함수라는 건 어떤 특정한 포지션과 그리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그 상태가 얼만큼 점자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의 시간 변화, 그러니까 라운드 F 오버 라운드 T를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볼츠만 방정식이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볼츠만 방정식에 따르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변에 있는 것과 같은 스캐터링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의 자연스러운 이동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속력이 혹은 속도가 이제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위치가 달라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해져 있는 공간과 정해져 있는 모멘텀에서 F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있다면 분명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혹은 또 가속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가속이 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모멘텀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F의 시간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볼츠만 수송 방정식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자기체의 그 점유율이 어떤 상태를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율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는 전기장에 의한 힘만을 고려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다 전자의 전하량인 마이너스 Q를 곱한 다음과 같은 식만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장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로렌츠 포스도 고려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이 코스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볼츠만 방정식에 대해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소개를 하는데 좀 그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위상 공간이라고 할까요? 위치와 모멘텀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대한 어떤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시스템을 생각을 해주고요. 그래서 1차원으로 리얼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겠고 1차원으로 움직이는 속력에 대해서 해당하는 속도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X와 V로 이루어진 그런 위상 공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의 매스는 자유전자 매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 일정하게 결정이 돼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상수의 액셀러레이션도 가속도도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어져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속도 분포 안에 있는 사각형 안에다 여러 개의 전자들을 임의로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1000개의 전자를 10나노미터 공간 안에다 그리고 속도 분포는 10의 4승 미터 퍼 초, 그러니까 10의 6승 센티미터 퍼 초에 해당하는 그 사이즈를 가지고 배치를 시켰고요. 무작위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은 저 RAND라는 매트랩 함수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바꿔주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바꿔줄 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femtoseconds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정해져 있는 숫자만큼, 스텝 수만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동안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치에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속력 값을 가지고 위치를 바꾸어 주고요. 그다음에 속력도 역시 상수의 가속도를 가지고 바꾸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전과 같이 10나노미터짜리 공간 분포하고 10의 6승 센티미터 퍼 초짜리 그 벨로시티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초기에 평균적으로 정지해 있는 전자기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1000개의 전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일렉트릭 필드를 1kV/cm로 인가를 해주게 되면 가속도가 대충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10의 16승 미터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1피코세컨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센터의 포지션으로는 가운데 0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도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3, 4분면에 이 전자기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트랩 결과를 시간을 바꾸어 간다든지 일렉트릭 필드를 바꾸어 간다든지 초기 분포를 바꾸어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 전자기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데 그것이 위상 공간 안에서 X와 V로 나타나는 위상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